물고기 소리 정겨움으로 다가와 7월의 아침을 깨운다. 수채화 물감이 가슴으로 내리는 아침, 당신의 아침을 불러봅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잘 있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렇게 7월의 안부를 묻습니다. 김희진 시인의 시 7월의 안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의 마을 이수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서 발음이 좀 이렇게 탁하고 한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육사 시인의 고향에선 7월이면 청포도가 익어간다고 했는데 데프리카 우리 고장에선 땀방울이 주저리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고 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계곡에 쏟아지는 물소리와 바닷가에 밀려드는 파도 소리가 더없이 그리운 시간입니다. 푸른 7월의 강바람이 전하는 싱그러움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산뜻한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시인의 마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앙송가 김지선 선생님과 함께 싱그럽고 가슴을 울리는 시편들과 함께 음악으로 여러분의 7월을 응원하겠습니다. 김지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위 속에 안부를 여쭙습니다. 김 선생님이 맞이하는 7월은 어떠세요? 청포도 몇 송이 정도는 열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야 되는데 저는 요즘 사회복지 현장 실습으로 땀방울을 주저리 흘리고 있습니다. 네, 7월은 더운 날씨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지만 산에선 푸르름이 더해가고 들녘에선 과일과 곡식들이 무럭무럭 익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탐스럽고 풍성한 결실을 위해선 여름의 땡볕을 견디고 굵은 땀방울을 흘려야 하겠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달려가는 것이겠죠. 더운 이 여름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를 시인의 마을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시와 음악으로 더위와 일상이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고 상큼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범준이 부른 여수 밤바다입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나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밤바다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장범준이 부른 여수 밤바다를 들었습니다. 혼란과 긴장 속에서 시작된 2025년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삶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큼 일상 속으로 파고든 더위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더위와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네 삶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고 탐스런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싱그러운 여름과 7월의 푸른 서정, 우리 이웃들의 아름답고 따스한 삶을 노래한 시편들을 읽으며 머지않아 다가올 가을을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처음 들려주신 시는 어떤 시인가요? 네, 이혜인 시인의 시 여름이 오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오면 이혜인 움직이지 않아도 태양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기쁨으로 타오르는 작은 햇덩이가 되자고 했지. 산에 오르지 않아도 실록의 숲이 마음에 들어차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묵묵히 기도하며 이웃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한 그루 나무가 되자고 했지.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파도 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탁 트인 희망과 용서로 매일을 출렁이는 작은 바다가 되자고 했지.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을 닮아가는 나의 초록빛 친구야.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너는 알고 있구나. 너의 싱싱한 기쁨으로 나를 더욱 살고 싶게 만드는 그윽한 눈빛에 고마운 친구야. 네, 이혜인 시인의 시 여름이 오면을 읽어봤습니다. 시인은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여름이 오면 우리도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타오르는 작은 햇덩이가 되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록에 숲이 마음에 들어차는 여름이 오면 우리도 묵묵히 기도하며 이웃의 그늘을 드리워주는 한 그루 나무가 되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파도 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여름이 오면 우리도 탁 트인 희망과 용서로 매일 출렁이는 작은 바다가 되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그윽한 눈빛과 초록빛, 푸른 마음, 싱싱한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의 활력을 일깨울 수 있다면 이 여름의 더위도 삶의 힘겨움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겠죠. 김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혜인 시인은 늘 아름답고 따스한 시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곤 했는데요. 네, 이 시를 도서관에서 수업할 때 두 분을 나오세요 해가지고 한 년씩 윤송하도록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해하시고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우리 수강생들이 굳어있던 표정이 확 풀리시는 걸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친구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의 풍요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겠죠. 저는 예전에는 더위보다는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여름이 점점 더 무더워지면서 요즘은 여름을 보내기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더구나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어 더 그렇죠. 하지만 이혜인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무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태양처럼 사랑을 불태우고 한 그루 푸른 나무가 되어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며 파도처럼 희망을 출렁여 줄 수 있다면 이 여름도 그리 덥고 힘겹지만은 않겠죠. 이번에는 여름밤의 정취를 노래한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정호 시인의 시 여름밤입니다. 여름밤 석정호. 어느 골목쯤에 갓난아기의 울음을 업은 밭꽃 여인이 목을 뺀 채 먼 길을 기다리고 달빛 이영을 얹은 원두막과 반딧불이들이 떠도는 밤함개, 호박꽃 아래 잠든 저녁 강아지는 낮이 놀다 간 하루의 대문안 기수기 꿈 그늘로 벌써 발을 옮기고 있을 것이다. 은하수가 기웃 평상 위에 내려와 누웠고 뒤란의 접시꽃은 마실가는 이슬 머리를 감고 밤나무 숲속에서 우는 부엉이 울도록 개울물은 첨벙덤벙 보름달 엉덩이의 처녀애들과 놀고 칼국수 끓인 냄비 속에 식구들의 입맛은 아직도 눌러붙어 있고 한 줄기 7월 7성날 비처럼 내 마음은 밀고 당기며 달빛 부서지는 살인문 위에서 너랑 토닥이고 있다.
네, 석정호 시인의 시 여름밤을 읽어보았습니다. 갓난 아기를 업은 박꽃 여인은 골목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달빛 아래 원두막으론 반딧불이 떠돌고 호박꽃 옆에선 강아지가 잠들어 있는 모습, 평상 위로 별빛이 초롱초롱 내려앉고 감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과 겨울물 소리, 참 그리운 전경이죠. 어린 시절 마당가에 놓여 있는 모깃불 피어오르는 평상에 앉아서 삶은 감자며 옥수수,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던 여름밤의 추억 모두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여름밤의 낭만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죠. 여름밤의 서정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을 노래는 어떤 건가요? 네, 여행 스케치가 부른 별이 진다네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말하지만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적이 되어 나를 또 울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
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적이 되어 나를 또 울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픔만이 깊어가는데 나의 별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마을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번에는 여름 산천을 굽이치는 강물이 주는 서정을 노래한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시인가요? 박일환 시인의 시 강물처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물처럼. 박일환. 지금 조용히 흐르고 있는 저 강물도 한 번은 굽이칠 때가 있는 거야. 태풍이 불든 아니면 어찌해 볼 수 없는 커다란 바위를 만나든 한바탕 소용돌이를 친 다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 오늘 네 마음이 폭발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어. 언젠가는 만나게 될 바위를 지금 만나게 되었을 뿐이라고 여기면 돼. 자, 다시 흘러갈 거지. 주저하지 않는 강물처럼 다시 일어나 바다를 향해 갈 거지. 네, 박일환 시인의 시 강물처럼을 읽어보았습니다. 시인은 조용히 흐르고 있는 강물도 한 번은 굽이칠 때가 있고 태풍이 불거나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바위를 만나더라도 한바탕 소용돌이를 친 다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론 강물처럼 요동치고 커다란 바위를 만나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강물처럼 다시 일어나 바다를 향해 달려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는 늘 무더운 여름과 매서운 겨울 추위가 도사리고 있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커다란 벽이 가로놓여 있을 때가 많지만 강물이 묵묵히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우리들 또한 꿋꿋하게 삶을 열어가야 하겠지요. 삶에는 언제나 기쁨과 슬픔이,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것이지만 슬픔과 눈물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웃음 속에서 울고 있는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좀 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겠죠. 예, 제가 지난주 시 토크에서 배웠던 대구의 어느 중견 시인께서 선생님의 시작 모토는 무엇인가요? 하고 여쭈었을 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시작 모토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르네요. 네, 시원하게 밀려드는 파도와 시원하게 굽이치는 강물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을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쿨이 부른 해변의 여인을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a summertime dance call. You will be happy, excited, and cool when you hear this summer story.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방 안에 맞춰 박혀 있어
네, 부르의 명곡 해변의 여인을 이번에는 쿨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갈 때마다 바닷가 바위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듯이 강물이 굽이칠 때마다 강 언덕에도 굵은 흔적이 남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웃음 사이사이에 눈물이 배어 있고 기쁘고 행복한 일 사이에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상처와 눈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넘어서느냐에 따라 그 상처와 아픔은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이 아팠을 상처를 아름답게 성화시킨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효근 시인의 시 상처에 대하여입니다. 상처에 대하여 복효근.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을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핀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네, 복효근 시인의 시 상처에 대하여를 읽어보았습니다. 시인은 오래전에 화상을 입은 누이의 상처가 꽃을 닮아가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누이의 눈에선 꽃향기가 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아가며 오래도록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피어오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아프고 힘들었던 상처로만 바라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온 인생길에서 얻게 된 영광스러운 훈장이라 여길 수 있다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상처투성이 삶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로운 빛이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네, 김 선생님께도 크고 작은 상처와 그 흔적들이 있겠죠. 예, 그렇지요.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인만이 겪어온 상처와 그 흔적들이 있겠지요. 어쩌면 그 상처로 인해 더 단단해지고 또 누군가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품도 넓어지겠지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에서 꽃향기가 피어나기를 바라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건가요? 백천강이 부른 상처를 들어볼까요? 정처있는 두 눈 속에 감춰진 그 사연은
되어 상처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외로워 마세요 이제는 내 품에서 다시 태어난 바람 속의 여자 바람이 잠드는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어 상처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외로워 마세요 이제는 내 품에서 다시 태어난 바람 속의 여자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외로워 마세요 이제는 내 품에서 다시 태어난 바람 속에서 이제는 내 품에서 다시 태어난 바람 속의 여자 네, 백천강이 부른 상처를 들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생의 상처 앞에서 힘들어할 때 그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는 대신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겠죠. 이번에는 그런 친구의 소중함을 노래한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려드릴 시는 어떤 시인가요? 도종환 시인의 시 벗 하나 있었으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벗 하나 있었으면. 도종환.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네, 도정환 시인의 시 벗 하나 있었으면을 읽어봤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 함께 흘러갈 저녁 강물 같은 친구, 삶에 지치고 힘겨울 때 달빛처럼 등을 쓰다듬어주는 친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함께 손잡고 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친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인생에서 마음 나눌 친구 몇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이 시인이 노래한 그런 벗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죠. 내가 먼저 누군가의 좋은 벗이 될 때 나에게도 멋진 벗이 생기는 것이겠죠. 김 선생님께는 시인이 노래한 것 같은 그런 벗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네, 저에게도 5명의 소울메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팀의 이름은 포도나무입니다. 신앙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늘 선한 결론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모임이라 참 좋습니다. 네, 소중한 벗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마음을 나누면 좋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게 늘 아쉽습니다. 좋은 벗들과의 옛 우정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멀리서나마 친구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네요. 김 선생님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친구를 생각하면서 임태경이 부른 그대 내 친구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소.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야,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야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 잡아준 그대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보고 싶은 사랑아 나의 그대 친구야.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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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여름이면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옵니다. 요즘은 장마철이 따로 없다 할 정도로 봄, 가을 가리지 않고 소나기와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장마는 우리에게 독특한 기억을 새겨놓기도 하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장마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을 갖고 계시는지요? 장마비가 쏟아지는 수성못에서 어느 식당 앞에 놓여 있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여름날의 서정을 노래한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시인의 시 식당 의자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금호강에 장마철이면 그런 맞아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소치 또 떠가고 막 네, 그래서 청년들이
그 떠내려가는 것 중에 쓸만한 건진다고. 가재도구나 또 과일이나 맞아요. 이런 걸 건지기 위해서 그물도 던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그렇게 가재도구를 떠내려 보내고 또 농사 지은 것들이 떠내려가는 것 그 상처에 대해서는 그 농부들의 상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게 참 철없던 시절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7월이면 생각나는 게 또 있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도록 친구들과 뛰어다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햇감자를 간식으로 내어주시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파실파실하던 맛이 좋아서 혀가 되는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입안으로 우겨넣던 기억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있을 것입니다. 7월이면 마음만 아프게 했던 자식들 손을 놓고 훌쩍 떠나가신 어머니가 생각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배가 고팠던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게 하는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애 시인의 시 잔치국수 한 그릇은입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은 김종해. 어머니 손맛이 밴 잔치국수를 찾아 이즘도 재래시장 곳곳을 뒤진다. 굶을 때가 많았던 어린 시절 그릇에 담긴 국수 면발과 가득 찬 멸치 육수까지 다 마시면 어느새 배부르고 든든한 잔치국수. 굶어본 사람은 안다.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 잔치집보다 넉넉하고 든든하다. 잔치국수 한 그릇은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 갓살만 묻혀낸 부추나 시금치나물 혹은 아무렇게나 썰어놓은 김장김치 고명 위에 어머니 손맛이 밴 양념장을 끼얹으면 젓가락에 감기는 국수 면발이 입안에 머물 틈이 없이 목구멍을 즐겁게 한다. 아직 귀가하지 않은 식구를 위해 대나무 소쿠리엔 밥보자기를 씌운 잔치국수 다발. 양은 솥에는 아직도 멸치 육수가 뜨겁다. 김종애 시인의 시 잔치국수 한 그릇은을 읽어봤습니다. 시인은 배가 고팠던 시절을 생각하며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 잔치집보다 넉넉하고 든든하며 잔치국수 한 그릇은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는 어머니 손맛이 배어있는 음식을 찾아 여러 식당을 전전하곤 하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 어머니의 진정한 손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딘가 2%가 부족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은 냄비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끓고 있는 육수 곁에서 대나무 소쿠리에 보자기를 덮어 쓴 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에 잔치국수는 우리의 배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겠죠. 날은 무덥고 몸은 지쳐 있지만 오늘 저녁 사랑의 고명을 듬뿍 얹은 잔치국수 한 그릇 가족과 함께 나누며 어머니의 손맛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국수를 참 좋아하지요. 어머니는 멸치 육수를 내어서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나오는 동전같이 생긴 코인 육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넉넉히 삶아서 반은 상추 넣고 비빔국수로 만들어 먹을까 합니다.
물론 비빔장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쭉 붓기만 하면 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 드셔보셔요. 네, 끝으로 DJ DOC가 부른 여름 이야기를 들으며 시인의 마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시 만날 그때까지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이야기